이렇게 세 번째 꼬박꼬박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자리를 개최해 주신 원장님이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을 공부했고 그중에서 양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양명학을 할 때 저희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들이지만 저한테 몇 번이나 종용을 하면서 양명학도 학문이냐?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러면서 주차장에서까지 쫓아다니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했는데 잘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의 앞서서 제가 좀 양해 말씀 구하는 건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신데 제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눈 한쪽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좀 안경을 색을 끼고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몸이 10량이면 눈이 8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인도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자로 이렇게 끝난다고 욕하고 놀렸지만 안 보는 분들한테는 장님이라고 해서 문자도 붙여주고 봉사라고 해서 다른 직업도 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선생님들 어르신들도 눈 관리를 잘 하셔야지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매일 아침에 띵띵 부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색안경을 끼고 그러나 학문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학술 화국학 연구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한테 주어진 30분 시간 동안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닮았습니까? 저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옹보이 지신이면 가임이 사인이라. 옛것을 온축해서 새것을 알면 스승으로 탈만하다. 그런데 이제 옹보지신 가지고는 어려운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명학의 정신, 화국, 추국 정제도 선생님의 정신은 벚꽃창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화국 선생님이 왜 영조 시대에 그 수많은 상소를 받았거든요. 저놈 때려잡고 저놈 사약을 내려라고. 그런데 화국 선생님이 영조 제2기간 50여 년 동안 사약을 안 받고 안산으로, 강화로 귀양만 보냈지 절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제정권인 왕이 곧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 당시 영조 대왕께서도 화국 선생님이 말하는 게 세상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사상이 인의예지랍니다. 그런데 논어 첫 편을 제자들이 공자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인을 제1장에 넣자. 아니야, 공자님 예를 강조하셨어. 예를 넣자. 그런데 정작 논어 첫 편은 뭐예요? 타기시습지예요. 타기시습인데 그 시습이 뭐예요? 옛것을 그대로 때때로 익히자는 주자의 말씀을 반대한 거예요. 주자의 학문이 아니라 시습은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라.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은 예수보다 551년 먼저 태어났는데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지금 2500년 후나 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을 새롭게 창출해야 돼요. 그때 남들이 욕할지 몰라도 유붕자원방래하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오니까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대를 개혁하는 그 선구자 정신이 교육자예요. 공자님도 지금의 검찰총장이라는 노나라 대사부를 2, 3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주로 뭐 했습니까? 명륜당에서 애들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교육이 100년지 되겠니?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 시습의 정신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게 누구보다도 현장 필드에서 적용하려고 했던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저는 화국 정제도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창신이죠. 중국에서는 이미 16세기가 지나가지고 자본주의 맹화가 싹 텄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매관매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과거 시험 3번 보는데 할아버지가 진사 합격하면 이 아버지는 한량이에요. 과거 시험 떨어져도 돼요. 신분이 세습되는데 내가 왜 그런 고통스러운 공부를 해?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떨까요? 이 할아버지가 합격했으면 이 아버지는 그냥 놀아도 되고 이 아들도 놀아도 돼요. 그러나 이 아들의
그 다음 아들은 어떨까요? 반드시 합격해야 신분이 유지돼요. 그리고 부담이 엄청 세죠. 그런데 이 과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난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갖 작동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신분을 상승하길 원해요. 이게 매관매직입니다. 그리고 정제도사 님께서도 상소문을 올렸지만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왜 임금이 죽으면 신하가 충신을 다해 충신은 불사이분이라 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도 죽는 행상을 하면서 심유사를 해야 되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됩니까? 그게 진정한 연륜인가요? 이미 세상은 떠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 당시에 여성의 제가가 인정돼요. 그리고 흔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 건국대전에 야 여자는 재혼하지 마 라는 법준이 없어요. 여자 재혼해도 됩니다. 근데 왜 재혼을 안 했을까요? 여성이 재혼을 하면 내가 자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재혼한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이 엄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교육열을 강조하고 나에겐 미래가 없지만 자식에게 있을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우리 어머니 모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재혼을 스스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본주의 맹화가 싹던 17, 18세기는 조선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성도 재혼해야 됩니다. 재혼할 수 있죠. 새로운 문화를 깨우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법고 창신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기득권 세력한테 좋게 비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소론계 정제도 선생님이 아웃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조께서 사약을 내리지 않았던 건 저 사람한테는 시대정신이 있다, 시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영조가 한 말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국학을 공부할 때 투트랙을 해야 되는데요. 이 하국학이 현실을 보듬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걸로 좀 나오려면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학술성을 좀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학술적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명학회가 95년대 창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 2015년 한 20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95년 이전에는 양명학을 전공하신 우리 정인재 교수님도 사실은 양명학의 대가이시지만 대만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국내 양명학자가 없어요. 사문단적인데 저기 2단의 학문인데 저게 학문이야? 라고 했으니까 정인재 교수님도 대만에서 공부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도 대만에서 학위를 하고 오셨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즘 공부하는 게 제가 교육부에 프로젝트를 하나 땄는데요. 왜 조선이 근대화가 일본보다 늦었죠? 청나라가 우리한테 줬다면서요, 문물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줬다면서요. 그런데 제일 꼬라비로 받은 일본이 왜 근대화가 제일 빨랐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근대화 정신에 일본은 오사카 상인들이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양명학 정신을 지행합의로 승화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명학을 보기 좋게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학도 주자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세가 쳐들어와도 세상이 바뀌어도 배가 지나가고 있는데 배에 떨어뜨린 그 칼자국 내놓고 항구에 도달하니까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항구 밑에 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각주부검의 자세 때문에 저는 근대화가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국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학술성하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잡은 것도 학술성 and 대중성 이렇게 잡았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비를 찍고 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쪽에 갔다가 막 아침에 부랴부랴 막 오게 되어가지고. 유교 아카데미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문화 계승, 아까 대지사 선이라 주역에 나오는 거, 이 풍량숲을 계승해야 된다 해서 유교 아카데미 유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아카데미라는 걸 사업을 시작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자식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카톡으로 엄마 물 딱 보내면 카톡 엄마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물 갖다 줘요. 이거 부모 자식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에도 문제예요. 부부간에 대화도 없어요. 가족끼리 대화가 없어요. 이건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되기 때문이고 핵가족화가 이제 1인 가족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문화가 인간의 냄새가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부라면은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인데 문관부라고 하면 제도권 바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교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20세기까지는 서부의 과학기술문명이 이 지구촌을 제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문명 강국이 선진국이었지만 이제 21세기부터는 문화 강국이 선진국이 될 겁니다. 아까 잠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간의 정신문화가 더 갈구되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그래서 문광부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유익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ING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 아카데미가 진행되다 보니까 동자, 맹자, 뭐 논어, 맹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중화 작업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세계 수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강자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저스티스 누구죠? 마이클 샌들? 예.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중파도 타고 EBS도 탔지만 사실 그 사람이 인기 강자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지만 인터넷 때려보면 다 아세요. 마이클 푸엣이라고. 똑같은 마이클 불인데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논어를 가르쳤어요. 파란 눈동자와 노란 머리를 가진 애들한테 논어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애들이 3학년 애들이 전부 다 가서 총장을 만난대요. 마이클 푸엣이 고민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네. 서양 애들한테 저 구닥다리 옛날 동양권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니까 애들이 화가 났구나. 그런데 정작 하버드 총장한테 가서 이 하버드대 3학년 애들이 한 말이 뭡니까? 아니 이걸 왜 우리 3학년한테 가르쳐요? 이걸 1학년 때부터 가르쳤어야죠. 내가 이거 입고 나서 인도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드렸어요. 내가 이거 입고 나서 일본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 드렸어요. 세계 각국에 온 수재들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애들이 바보입니까? 왜 논어를 좋아할까요? 왜 동양고전, 동양 사상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여기로 깨닫는 공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논어의 집주나 이런 주자 선생님이나 양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허령명각,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교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하버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논어맹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좀 부분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방 향교, 국립대학이죠. 지방 서원, 사립대학이죠. 향교 서원에게 2천만 원씩 사업비를 줍니다. 그래서 너네 고을에, 너네 도시에 뭔가 만들어 봐라. 전통적인 가치관이 뭐냐? 뭐 고추 아가씨 선발, 배추 아저씨 선발 이것도 중요한데 정신 세계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동부권의 동쪽에 정신문화의 고장 안동이 있다면 기호 지방에는 누가 있죠? 아니 퇴계와 율곡을 다 같이 신화로 데리고 있었던 선조대왕 때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았어요. 5천원, 1,0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도 나오시는 인물인데 저는 그러한 유명세에 떠나가지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중요하다. 이게 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기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전기 형광등 키시겠어요? 토마스 에디슨 전기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대중화 작업은 누가 시켰습니까? 테슬라가 시켰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전기를 한 달에 10,000원만 내도 된다. 이게 테슬라의 교류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유학 또는 성리학이 퇴계 율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국 정제도 선생님의 입장은 다시 한번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 활성화 사업이 전통 사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자존심은 나의 자존심인데 그럼 나의 자존심은 내가 사는 고장의 자존심이에요. 안동, 퇴계, 진주, 남명, 퇴계를 욕하고 비판했던 남명 조식 선생, 광주, 고봉 기대승 선생, 파주, 밤나무불에 밤율자 쓰는 율곡 선생님,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그러나 분명 기후지방과 우리 이쪽 경기지방과 호남에 있었던 이 양명학의 발원지라고 할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국 선생님 이외에는 나 양명학자요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음지에 있었던 분들 중에 하나가 하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아직 오후에 오나 본데요. 제 제자이기도 하지만 충북대 김민재 교수한테 김 교수, 너 어디 들어가면 교육부 사람, 서울대 사람들한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제도라는 이름 석자만 넣게 해라. 내가 예전에 들어가가지고 정제도 이름 석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네가 이제 해야 돼. 고등학교 교과서 이름 석자 들어가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제도 공부하면 그래도 양명학 좀 알려지지 않을까요?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 정제도 나오니까 양명학이 뭐지? 그래서 저희 성신여대에서 교사들 데려다 놓고 양명학해서 학술대를 했어요. 양명학이 뭔지 교사들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 탑다운으로 퇴계율곡, 다산, 정약용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여기 보시면은 학문의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제가 50분까지입니까? 11시까지입니까? 55분까지 할게요. 네. 예. 이게 학문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인문학,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이 고장에서 시흥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지? 나의 정치적 가치 지주는 누구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인문학입니다. 역사의식, 철학, 가치관, 세계관. 내가 살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네? 다툼도 일어나네? 돈도 주고받네? 사회과학이죠. 법도 필요하고 행정, 경영, 경제도 필요해요.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지? 집을 남양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연과학, 공학.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인문학이에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도 MIT 공대도 공대니까 공학 서적이 한 70%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인문학 도서들이 많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또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게 이 인문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 쇼리스라는 미국의 저널 기자예요. 성직자, 신부님, 목사님, 미국의 교도소나 어디 공공기관 가가지고 아무리 가르치고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도 죄수는 다시 죄수되고 공공기관의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가족관계는 멀어져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텀업으로 요구사항이 뭐냐? 나의 정신적인 가치관, 나의 삶은 어떻게 가야지? 이거를 가르쳐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쇼리스가 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나의 다람쥐 쳇바퀴에 살던 삶에서 뭔가를 추구하게 되고요. 나의 좌표가 내 인생에서 어떤 족적을 남겨야 되는지 그리고 내 자손한테는 뭘 줘야 되는지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죄수들한테는 돈 바로 벽돌 쌓아서 돈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게 사람을 달리 만드는 겁니다. 삼각형 내갑의 합이 180도이다. 몰라도 세상 사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어떻게 지켜온 나라야. 35년 동안 반만년이라는 5천년 역사 동안 900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온 우리 민족 할아버지들이 있었어. 그럼 난 어떻게 했지? 이게 바로 정신문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뭐 동방예의지국이니 뭐 테크 바퀴 같죠?
독일 아우디 자동차 탱크 바퀴 너 탱크 만들지 마. 아 그래 나는 철학을 바꿨어. 자동차 만들게. 프로펠러죠. 하늘 창공을 하는 BMW. 너 전투기 만들지 마. 너 자동차 만들. 세상이 이제 완전히 다 자기 고장, 자기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시흥은 뭘 가질까요? 저는 시흥에 내세울 수 있는 거 우리 기왕에 원장님께서 하곡, 추곡 정제도 선생님을 학술대 화두로 올렸으니까 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왜냐? 이 양명학은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가도 없어요. 정제도 선생님이 최초로 귀화한 데가 여기 시흥 안산인데 여기에서 41세에서 60세까지 20년 사세요.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양명학적인 저술을 낸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왔다가 유배에서 풀렸다가 서울 갔다가 다시 이제 섬으로 쫓겨나는 거죠. 제일 질 나쁜 죄수가 가는 데가 섬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아주 지독한 죄수는 제주. 너 제주 가다가 죽어라. 지금 제주가 아주 좋은 데인데. 그 다음에 죄수가 삼수, 갑산. 외산자가 아니라 석산자. 개마고원 밑에 있는 삼수가 있어요. 강 이름 3개. 그 다음에 거기 갑산. 여기 전부 다 죽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시흥이라는 곳은 정제도 선생님 유배되었지만 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왕성한 활동을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술성으로 하국집, 제가 지금 우리 하국 그 시흥문화원에서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 주셨는데 하국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5년간 강화도에서 15년 동안 국제학술대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양과 음과 양은 뭐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투트랙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학술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학술성을 보면은요, 하국집은 당연히 이건 2단의 학문이기 때문에 관본이 없습니다. 관본이라는 것은 목판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활자를 찍어내는 겁니다. 활자본이 없으니까 어때요? 전부 다 필사예요. 붓으로 베꼈어요. 붓으로 베끼면 지금 쓰다가 틀리면 그 화이트로 고칠 수도 있는데 옛날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에이 뭐 이 글자고 다 통용돼. 그러면 글자가 오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왔지만 한문 고전은 어떻습니까? 쉼표, 느낌표, 마침표,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띄었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요. 그래서 이 하국집이 문화 원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하국집이 약 8개 종류가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판본이 4개가 있어요. 필사가. 그런데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정본이에요. 정본이 뭐예요? 정할 정자. 어떤 게 하국집의 진수냐.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정식이 있잖아요. 너네 이 레스토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야? 정식 A 코스로 내가 갈게. 먹어줄게 내가. 근데 하국집은 정본이 없어요. 제가 이걸 3번 떨어졌어요. 이제 국가에 신청 안 합니다. 아니 그 많은 사업을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율곡, 다산, 성호 모든 걸 하는데 하국은 왜 안 하는데요? 그래서 3번 제가 신청했지만 파이널 라운드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안 하면 말지 뭐. 양명학자가 그렇게 많아? 너네들 이거 불만의 사람학자가 많아? 아니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본 하나 없어요. 저는 또 이게 뭐냐면 강화도에서 15년 동안 국제학술대를 했는데 하국직 정본이 없어요. 제가 양명학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요. 뭐 중국의 학자, 일본의 학자들이 그래요? 내가 연구 좀 할게. 내가 중국 학자, 일본 학자들한테 우리 하국 정제도 연구 좀 해봐. 너네들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면은 그래 그러면 원전을 한번 줘봐. 원전을 뭐로 주지? 그래서 하나 복사해서 주면 이분한테 준 거하고 이분한테 준 거 원본이 달라요. 그럼 연구한 게 다르잖아요. 야 너네 왜 이렇게 판본이 달라? 이거 왜 그러지? 아 정본이 필요하겠구나. 정본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리고 한 분이 선대학자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 재탕, 3탕, 5탕, 6탕까지 울거먹어요. 틀린 줄도 모르고 글자가 틀린 줄도 모르고 이거 중용에서 나왔는데 맹자에서 나왔다고 잘못 인용하고 있고. 자, 정본의 문제는 시간 관계상 이건 제가 거기 썼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 책이 맞냐 저 책이 맞냐 대조 대피를 한다는 게
정보나 작업이고요. 표점 부호, 중국식 부호도 하지 말고 우리 거 하자. 따옴표 어디까지가 하국 선생님의 말씀이냐. 이 번역의 문제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조선시대 학자들 중에 그림으로 자기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자기만의 학설이 있다는 거예요. 몽고 애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야 노노맹자 노노집 쥐고 주자 말씀 뭔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림으로 프레젠테이션으로 해. 그래서 몽고 시대 원나라 때 사설을 그림으로 그리는 책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제 다음 연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했는데 하국 정제도 선생도 이거를 양명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림에 관한 이런 도가 있으면 도설이 있거든요. 설명이. 이런 것들을 아주 천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 번역집을 보면 이게 25에서 26페이지더라고요. 제가 드린 원고하고 이거 편집을 잘못이란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지금 하국집 번역이요. 1972년도에 했으니까 한 40몇 년 됐습니다. 그것도 역사학자이면서 한학자인 윤남한 선생님이 번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신 윤남한 선생님을 욕하는 거 아니고 엄청난 작품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혼자 고군부터 하셨는데 약간 잘못된 오류가 있어요. 그런 기존에 했던 번역에도 오류가 있는데 심지어 47만 자 중에서 17만 자, 20만 자 그림까지 합치면 약 20만 자가 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국학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상소문이죠. 차로 이런 것들은 하국 선생님의 사회 현실의식, 정치사상, 경세론, 현실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아예 번역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국학의 연구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획 번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학변 존원인데요. 우리 이 시흥에 와서 하국 선생님이 20년 동안 작업한 게 저 학변과 존원이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논문과 같은 겁니다. 하국 선생님의 논문. 그러니까 하국 선생님의 사상이 정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여기 정광희 선생님도 와 있지만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대조 대비 작업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술적 연구로서 이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최명길의 손자라고 지천 최명길이라고 우리 국벌 왜 우리가 명나라한테 여자도 바쳐야 되고 조공 바쳐야 돼요? 청나라는 사람 아니야? 우리 청나라하고 손잡고 세상을 지배하자 라고 했던 지천 최명길 물론 아웃됐죠. 그 최명길 선생님이 양명학자거든요. 현실감 있는 주장을 했으니 근데 최명길 선생의 손자가 바로 최석정이에요. 근데 양명학 정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국 정제도한테는 너 양명학 하지 마 라고 당신 양명학 하자고 반대합니다. 너 양명학 하고 죽어.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됐어. 근데 정작 최석정 선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정제도 선생한테 가면 이거 뭐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정제도 선생님이 강의할 때마다 마치 신발을 신었어도 그 위를 긁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정제도 선생님, 상황이 정제도 선생님 그냥 상황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구름 관계가 거친 듯이 아주 밝아진다. 그러니까 최석정 선생도 굉장히 정제도 선생을 좋아했다는 거죠. 양명학 하지 말라고 반대한 너 죽어 하면 죽기 때문에 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학술적으로 보면 이런 최석정 같은 인물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그 편지가 서간이 총 최석정이 정제도한테 보낸 편지는 3편이 남아있죠. 정제도가 최석정한테 30편이 남아있는데 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꼭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박심입니다. 박심은 여기 하국 선생님이 여기 안산에 오셨을 때 심지어 자기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하국 47세 때 41세 여기 오셨는데 47세 때 정제도와 이 박심이 정말 본격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편지는 한 서간문이 4건 남아있는데 역시 번역이 안 돼 있고 즉석에서 쓴 그 편지보다는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타깝죠. 저는 정제도의 학문이 박심을 통해서
정제도를 비판했던 양명학을 비판했던 조선의 노론계, 우암, 송시열 이쪽 계열의 양명학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이제 대중성입니다. 저는 이 대중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한국이 누구지? 나가서 양명학이 뭐지? 한국 양명학은 뭐지? 이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그냥 번역서 내면은 그거는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대학생 학부생들도 읽으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걸 가독성이라는 거 표절을 땄는데 친절한 구격과 번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논어맹자, 맹자의 심을 어떻게 봤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이기 심성, 이가 보고 기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퇴계는 이를 강조했다. 율곡은 기를 강조했다. 하국선생도 이게 합의를 강조했다. 그거 뭡니까? 저는 예컨대 번역서를 낸다면 이런 거죠. 이는 뭐 정신세계고 뭐 이치의 세계고 기는 뭐다 진류의 세계고 이게 아니고 예시를 하자는 거죠. 조선시대 선비가 교육자인데 서당 선생님 훈장인데 돈을 받았어요. 촌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를 중시하는 학자하고 기를 중시하는 학자가 이 훈장을 비판하는 게 달라요. 주자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야, 너는 법보다 이가 더 중요한데 이치가 중요한데 너 교육자 이치, 선생님이 그 리를 잘못 지켰어. 너 그러고도 선비고 네가 선생이야? 너는 삭탈관직하고 넌 감옥 가야 돼. 이게 이를 중심하는 학자예요. 법에도 없지만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히 정해놓은 이치다 이거죠. 그런데 기를 중시하는 하국 선생님이나 유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훈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너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왜 훔쳤지? 왜 촌지를 받았지? 박붕에 시달렸구나. 왜 그렇게 교육세를 휘발유해서 떠들어갔는데 왜 이런 교육세 받은 것을 훈장들한테는 월급을 적게 주지? 이건 제도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와 기를 설명하더라도 번역본은 편안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일반 시민들도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가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런 대중화 작업은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시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북맹유학에 대해서는 대량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국적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성의 재가 허용, 매관 내지 이런 상소문행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서서히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그 회봉 학염진한 선생님께서 근대 유학에 우리 양명학을 이야기할 때, 유학을 조선 유학사를 이야기할 때 동유학관이라는 걸 적어놓고 우리나라 유학사를 조선 유학사를 설명하는데 퇴계 이황에 뿌리를 둔 주작의 정통만 이야기했지 양명학에 대한 언급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학자들이 양명학을 공부한다는 건 전거가 없으니까 못한 거겠죠. 그 이전에 퇴계 선생님이 전승록 논변을 지어가지고 양명학은 안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국립대 총장격인 퇴계 선생님이 안 된다 하니까 다 안 된 거죠. 저는 정치적인 탄압이지 않았을까. 퇴계 선생님이 그 양명학을 탄압한 그 주관을 보면 양명 전서의 앞부분만 나와 있지 뒷부분도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다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양명학을 조선시대부터 2015년까지 19년까지 좀 스펙트럼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학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수트려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슬라이드는 한 1시간 반 이상 걸 준비했는데 30분에 40분에 하려니까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